오늘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전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매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1차 지지 라인이었던 20일 이평선도 깨졌죠. 어제 21선 부근에서 지지받을 때 거래량이 느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반등은 휩소를 만들고 추가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처럼 5일선과 21선이 정배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일시적으로 주가만 21선 밑으로 이탈을 했을 때는 매수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긴 합니다. 지난 1월 23일에 거래량 터지면서 발생했던 장대 양봉의 중심선이 25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는 24만 6천 원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에 2차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해놨었죠. 그래서 24만 6천 원에서 25만 6천 원 범위는 매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는 매물대도 있고 60일 이평선도 있고 만약에 이 영역 안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시장의 장중 장세가 좋을 때 그쵸? 그런 날을 선택해서 공격적인 매수 공략도 가능한 거예요. 특히 내일은 실적 발표도 있을 거고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속절없이 마구 떨어지기만 하진 못할 것 같고요. 조만간에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나오긴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네이버 종목 분석해볼 건데요. 차트와 재료 수급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주가 전망을 해봄과 동시에 본 종목으로 수익 매매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내용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4% 정도 내렸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네이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지금 21선까지 깨졌는데 아직 5일 이평선과 21선이 정배열 관계에 있긴 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21선 밑으로 빠져 있을 때는 매수가 좀 더 유리하다. 요게 이제 이론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지금 대놓고 바로 매수하면 안 되죠. 칼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쵸? 다른 것보다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는 진행형 패턴이거든요. 더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 네이버에 종특이 있죠? 항상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서로가 서로한테 거래 상대방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권 쌍끌이 매도 나오고요. 개인들이 매수할 때는 주가가 잘 내려요. 그리고 그 반대는 이런 날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개미들이 매도할 때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지금 이 현상이 지난달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과 주가 사이에 확실한 상관관계, 커플링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참고하시면 좋아요. 언제까지? 디커플링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주가가 이쯤 내려오면 하방에 있는 지지라인들을 또 챙겨봐야 되는데 우선 일바따로 눈에 들어오는 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그쵸?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웠던 날 지난 1월 23일이었습니다. 이 장대 양봉의 캔들 몸통의 시가 24만 6천 원이었죠. 그 다음에 종가는 26만 6천 원이었기 때문에 중심선은 25만 6천 원이에요. 그리고 25만 1천 원에서 25만 7천 원 사이에 매물대가 있고 그 가운데를 6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또 빨간색 라인으로 표시되는 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은 24만 6천 원입니다. 바로 그 위로 120일 이평선도 지나가고 있죠. 이런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요. 기존의 2차 지지라인으로 설정해뒀던 24만 6천 원에서부터 25만 6천 원 요 사이를 매수의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매수가 유리한 영역이니까 이 안에서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만들기 시작할 때 그쵸? 그리고 주가가 지지받으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요. 그날이든 그 이튿날이든 장세가 좋을 때를 골라서 공격적으로 매수 공략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높은 확률로 주가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손쉽게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내일은 실적 발표일이잖아요. 네이버 호실적 발표도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속절없이 막 떨어지진 못해요.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를 매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네이버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쵸? 다른 종목들이 떨어지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네이버는 그만큼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선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고점을 높여놓고 그 다음에 저점도 높여가는 이런 추세선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네이버한테 악재가 하나 더 있긴 하죠. 스테이블 코인이 입법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민주당 TF 과정에서 논의 대상조차도 아니었던 게 정책위로 들어오면서 논의 대상이 됐다. 이 정도거든요. 혹시 최종 여당안이 나왔는데 논의 결과 결국 이번에 입법 과정에는 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만 하면 이게 역으로 호재로 또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유가 원래 코인 거래라고 하는 게 국경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거래하는 상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만 대주주 지분 제한을 하면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데 그것만 유리하게 해주는 꼴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실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한지 꽤 됐잖아요.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고 시장 안정성, 거래 안정성 상당히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방어적인 성격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만 거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종속될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어차피 이걸 방어하려고 만들기 시작한 거라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확실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너무 원리 원칙적인 생각이 아니냐, 저는 이런 퀘스천이 드네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규제를 많이 안 해야 네이버 주주님들한테 좋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차트를 중기적으로 보셔도요, 주봉 차트상 자 24만 9천 원이니까 대략 25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에 또 이렇게 매물대가 있죠. 중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 위치에서 손바뀜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도 중기적 지지 라인이 되고 또 20주 이평선도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 차트로 장기 분석을 해봐도 24만 8천 원에서 27만 5천 원 사이에 매물대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시장에는 네이버를 매수해 보려고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저가 매수세의 요인만 확인이 된다면 그거는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만든 다음에 5일선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5일선에서 저항받으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쵸? 지지라인 근처에서 주가가 하락을 멈추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면 그 이튿날 장세가 좋을 때 그때 매수하셨을 때 반등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나마나 이 장대 음봉이 터졌던 날은 장세가 좋을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아니면 많이 내려온 위치니까 꼬리를 아래 꼬리든 윗꼬리든 길게 다는 캔들이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거나 혹은 큰 거래량으로 이렇게 음봉이 생겼는데 이보다 훨씬 적은 거래량으로 이 음봉을 상방 장악하는 이런 변곡 패턴이 발생하거나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번 하락 파동이 슈퍼 트렌드까지 밑으로 깨고 깊게 내려갈 정도는 아마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역시 네이버랑 관세랑 별로 상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슈퍼 트렌드 기준으로 네이버 추세 분석해 보시면 네이버는 일봉상 단기 추세든 주봉상 중기 추세도 지난주에 상방으로 전환시켜 놨었고 월봉상 장기 추세까지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 안에서의 눌림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정을 마치고 나면 주가는 결국 정추세 방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날이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좋기만 하면은 내일을 디데이로 삼아서 매수세들의 반격이 시작이 되겠죠.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네이버도 매수 수급이 못 들어왔고요.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주가가 내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진행형 패턴이라서 조만간에 턴어라운드를 확실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을 섣불리 매수로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4만 6천 원에서 25만 6천 원 가격대는 매수가 유리한 영역입니다. 어제 20일 이평선에서 잠깐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도 거래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21선에서 아래 꼬리만 달면서 지지받는 거, 21선이 1차 지지라인이라고 대놓고 매수했다가 오늘 같은 날을 혹시 맞이한다면 괜히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여러분께 추천드리지 않는 거고요.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는 30만원, 직전 최고점을 라운드 피겨로 잘랐습니다. 세력들 최근장 28만 2천원에서 매도를 많이 했고요. 하방마디가 24만 6천원은 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입니다. 주가가 24만 6천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최근에 비록 하락 기조는 있지만 추세는 여전히 단기 추세도 상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네이버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대성산업 보시겠습니다. 대성산업은 2월 3일 화요일 저녁에 오후 8시 43분쯤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날은 평소보다 많이 총 9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이튿날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이 많았는데 그중에 특히 대성산업이 이튿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이 갔습니다. 그거는 팜스코였는데요.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대성산업은 원래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었고 그 전날까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진행형 패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일의 시간의 거래 패턴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전략은 적중했고 종가는 29.94%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네요. 전체적으로 갭도 많이 안 떴었고 아랫꼬리 윗꼬리가 거의 없는 깔끔한 양봉이 나와서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패턴이었습니다. 팜스코는 장마감 이후에 서프라이징한 실적을 공시해서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차트 상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V자 반등해 놓고 횡보하고 있었어요. 파동 패턴 이론상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원래 높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호실적 공시를 하니까 부스터가 하나 달렸죠. 그 이튿날 거래량은 537% 터졌고 30%를 꽉 채운 종가 고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나리자 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는 제가 1월 20일 화요일 저녁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네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지원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깨끗한 나라랑 모나리자 이 두 종목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20% 이상 올랐던 건 모나리자였습니다. 그 이튿날 차트 흐름 보니까 그 전날도 거래량이 8000% 터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더 많이 터졌죠. 그리고 장중 고점은 21.95%까지 올랐었어요. 30분 차트로 하루장 파동을 보니까요. 고점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를 한 두 번 정도 줬었네요. 아진전자부품 보시겠습니다. 아진전자부품은 제가 1월 19일 월요일에요. 저녁 6시 23분쯤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다섯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날 움직임 보니까 거래량은 1218% 터졌고 장중 고점은 24.50%까지 올라서 급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 11시 반쯤에 거래량 폭발하면서 세력들이 한번 쏘아 올렸죠. DYP 보시겠습니다. DYP는 제가 1월 13일 화요일에 저녁 7시 11분쯤에요. 내일장 급등주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튿날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요. 29.90% 아랫꼬리는 달았지만 상한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대창 보시겠습니다. 대창은 제가 1월 5일 월요일에 내일장 급등주 다섯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 보니까 종가는 9.57%, 10% 가까이 상승한 가격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 고점은 20.25%까지 올랐었는데 30분 차트로 보니까 장중 고점 20% 정도 가격을 두 번 터치했었네요. CI테크 보시겠습니다. CI테크는 제가 1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14분쯤에 여러분께 내일 급등할 종목으로 단 한 종목을 CI테크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인 1월 5일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종가는 24.55% 급등에 성공하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량이 무려 15,000%나 터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장중 고점은 29.97%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네요.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콘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추세린의 선물로 추천드렸던 템베거 히든 종목들 2026년도 1월까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추세린의 100배 수익 소통방에서 이렇게 히든 종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그동안 템베거 히든 종목 추천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오죠. 9월부터 매월 말일마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왔고요. 일단 12월 거부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12월에는 제가 템베거 히든 종목으로 PS텍 단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요. 월봉 차트로 결과를 보시니까 현재까지 52.39% 크게 올라온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고점은 71.82%까지 수익이 났었네요. 고점 부근에서 일부 분할로 차익 실현을 좀 하셨더라도 나머지 물량은 쭉 끌고 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템베거 히든 종목 11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말일에는 제형솔루텍, 동양고속, DIC 코형 4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요. 순서대로 보시면 제형솔루텍은 주가가 1,800원 정도 할 때 제가 템베거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떤가요? 이번 달에 최고점 8,100원까지도 찍었었죠.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급등 중에 있었습니다. 동양고속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설명 자세히 안 드려도 아시죠? 제가 11월 말일에 종가가 14,000원 정도 할 때 템베거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최고점 172,800원까지 찍어가지고 한 달 만에 그냥 템베거를 다녀왔습니다. DIC는 제가 이 캔들의 종가에 추천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번 달에는 조정을 잠깐 주고 있죠. 11월 종가는 9,000원 정도였고요. 최고점 15,15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요거는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눌림목 끝에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영은 제가 11월 종가 15,700원 할 때 추천을 드렸고 현재 주가는 33,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올랐죠? 최고점은 35,450원까지 찍었었는데 여전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번에는 10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10월 말일에는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삼형 엠텍이고 하나는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자, 삼형 엠텍은 현재 조정을 주고 있죠. 제가 이 종가에 추천드렸는데 주가는 살짝 올렸다가 현재까지 계속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암튼 아직 희망을 완전히 버릴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휴림 로봇은 잘 가고 있죠. 제가 작년 10월이었으니까 이 캔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고 종가는 6,450원이었습니다. 현재 14,740원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미 2배 이상 올라와 있고요. 최고점은 26,000원까지 찍었었으니까 거의 4배 이상 시세가 한번 났었죠. 마지막으로 9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에는 제가 SM100셀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오고 윗꼬리 달고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캔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었고 종가는 2,360원이었습니다. 물론 시세는 한 3,500원 정도까지 났었지만 현재 주가 2,330원이니까 추천드릴 당시 주가랑 거의 동일하죠.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1월 30일에 대망의 템베거 히든 종목 4가지 종목이 신규로 소통방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시세가 변하기 전에 빨리 들어와서 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템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템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템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템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